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하고요 또 그 기생정당들이 지난 27일에 보여준 의회 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그 폭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걸 한 10가지 줌으로 그런 측면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요, 이 법안, 그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죠. 그것이 누더기 법안이다,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진 그 법안하고 이날 통과된 법안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틀이 바뀌어진 거죠. 기본 틀이 바뀌어졌으면 새로운 법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5개 정당이죠. 4+1 협의체. 여기에서 숫자로 밀어붙인 겁니다. 억지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원천무효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요,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의 차지할 의석수를, 몫을 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 몫을 이제 배분한다, 그게 아니고, 그 지역 의석수가 많아가지고 이미 그 몫을 채워버린 정당에는 단 한 석도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비례대표, 연동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비례대표제는 사표 방지라는 그런 의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본 의의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표 방지가 아니라 이 군소정당들한테 가외의 그런 의석을 주겠다는 거죠, 선물로. 그러니까 이것도 원천무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례대표 이 47석 중에 30석만 연동제를 적용하는데 그것도 50% 연동률로 한다. 나머지 17석은 종전의 그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수학자도 그렇게 계산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의 수를 넣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복잡해서 안 된답니다. 심상정 그 정의당 대표가 지난 4월에요, 패스트트랙 그 난리를 피울 때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한테는 이거 말해줘봐야 국민은 알 수가 없어, 몰라. 그런 법입니다. 국민이, 선거인이 내가 투표를 하면서 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투표, 이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죠. 그 점에서도 이건 원천무효입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가 아니라 이 삼권 분립의 국가인데, 거기서 이 정당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준다, 이것도 민주주의 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의회 안에다가 정당들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거나 혹은 그 정당 연합체가 그 안에서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의원 내각제거든요. 우리가 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그런 기관 대 기관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왜 의회 안에다가 정당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됩니까? 정당에 대한 특혜를 준다? 비례대표 자체가 그 특혜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이 민주정치제도 그 의의에 심대하게 벗어난 그런 방식이다, 이 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5째, 이 선거법은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공수처법도 그렇지만, 이거는 원천적으로 이 법으로서, 제도로서 주장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밀거래에 따른 결과입니다. 밀거래. 우리가 일일이 언론에 공개했고 그 과정을 전부 밝히면서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겠죠. 본질은 숨겨둔 거죠. 명분 적당히 치장을 해가지고 명분만 계속 제시했지, 그 본질이 뭡니까? 밀거래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우리한테 협조해주면 우리는 당신한테 의석을 당신들한테 보장해주겠다, 이런 담합, 이런 거래, 이게 민주정치, 민주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회 제도의 의의 그 자체를 부정한 거죠. 그 점에서도 이 법은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 내용이 정말 악질적이죠. 공수처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검찰 위의 검찰로서 초법적인, 그야말로 초검찰적인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사정기관을, 그걸 대통령 손에다 쥐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지지해주고 협조해줄 정당들에 대해서는 안정의석을 배분해주겠다는 거죠. 지역선거에서 말이죠, 지역선거구에서 의석 확보가 아주 전망이 불투명한 정당들에 대해서 거기서 혹시 의석수를 별로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보완해줄게, 이런 식입니다. 이 민주선거제도 자체를 농락한 거죠. 그 점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대의 정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담합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7번째입니다. 대의 민주 정치에 조종을 울린 그 사람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민주 정치의 근간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문희상 국회의장이죠. 이분은 육선 의원입니다. 항상 스스로를 의회주의자로 자처해왔죠. 아주 그럴듯한 표현으로. 그런데 권력의 시니어가 돼가지고 권력이 가는 길을 앞장서서 청소해주면서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분이 무슨 보상 혹은 포상을 받기로 되어 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제1야당이 그렇게 만류하고 저항하고 하는데도 기어이 의장석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 선거법 통과시켰죠. 의회 민주주의에다가 중대한 상처를 입힌 좌절을 안긴 이 문희상 의장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죠. 훗날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날이 올 겁니다. 8번째, 그리고 과욕을 부린 정권의 실세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죠. 무조건 추종한 사람들. 그래서 폭거에 가담한 사람들. 이 사람들 책임도 면할 수가 없죠. 언젠가 이 사람들도 엄중히 책임이 추궁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이 사람들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9번째. 이제 이렇게 선거법이 통과됐으니까 담합에 의해서 또 통과시키기로 약속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공수처 설치법 등 이게 있죠. 이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이 교활하고 비열한 법입니다. 이 검찰은요. 대한민국 헌법에 그 근거가 있어요. 검사의 책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헌법에서 간접적인 표현으로라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수처는 헌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조직입니다. 이걸 법률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률로 만들어가지고 그 헌법에 규정된 그 검찰 그 위에다 두겠다는 거죠. 검찰 위의 검찰, 초검찰 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칼자루를 쥐게 되는 거죠.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죠. 이 공수처의 권한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은 어떤 걸 떠올리십니까? 저한테는 연상되는 것이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비밀 경찰이죠. 비밀 국가 경찰. 이것은 이제 누가 창설했냐면 헤르만 괴링, 히틀러의 최측근이었죠. 그 다음에 또 연상되는 것이 역시 나치의 SS. 이건 뭐냐면 친위대입니다. 이것도 누가 이걸 이끌었냐? 하이니히 히물러라고요. 아주 악명을 떨친 살인자죠. 살인마. 대량 살상을 하는데 히물러가 총지휘자였죠. 히물러가 사령관을 맡았던 것이 바로 SS대입니다. 친위되면서 비밀경찰 역할을 한 악명을 떨친 살인부대였죠. 우리 설마 무슨 공수처가 그렇게까지 맞습니다. 공수처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지요. 근데 권력의 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문재인 권력 강화법 아닙니까?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런 기관이 긍정적인 순기능을 할 리가 없죠.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그런 역기능만 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이런 불법적이고 교활하고 비겁한 이런 담합을 했던 사람들 그들의 담합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밝혀낼 때가 있겠죠.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